즉 반대로 장기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금융 중개 기관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경제가 성장한 이후에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경제가 성장한 이후에 사실 이제 은행은 매우 위험한 그 어떤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경제가 IMF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조금 더 된 일인데요. 그때 이제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경제 위기를 증폭시켰던 하나의 역할을 은행이, 금융기관이 수행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촉발된 그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기는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거시경제 전체의 위기는 어디에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매장들, 스토어들, 그 다음에 기업들 다 셧다운 한단 말이에요. 락다운, 셧다운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사실 경제 위기가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는 사실 다양한 곳에서 초래되었는데, 그 위기를 증폭시켰던 것이 바로 이제 금융기관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이기도 하면서, 예, 굉장히 그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붕괴되기 쉬운 바로 기구도 금융기관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뢰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뢰,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학교에 우리은행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은행 예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은행이 곧 망할 거라는 정말 이상한 유언비어가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은행에 가서 자신이 맡겨둔 돈을 찾아갈 거예요. 일시에 모든 사람이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찾는 그러한 사태를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은행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뱅크런. 이건 정말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이 부실하다, 많은 은행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경제 전체에 확산이 되면 사실 금융 시스템은 그 자체가 그냥 붕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뭐 자세히 적어놓지 않은 이유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24장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그런 금융기관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은 기관들이 또 여러 곳 있는데, 첫 번째가 Asset Management Company라고 해서요. 뭐 자산운용사죠. 우리말로 하면 자산운용사. 여기 다 등장하는 금융기관들은 매우 좋은 금융기관들입니다. 자산운용사, Asset Management. 뭐 자산운용사는 대표적으로 뭐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금융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가 채권, 시큐리티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것이 바로 주식이나 채권 혹은 이제 펀드에 주식 채권들을 묶어놓은, 결합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펀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이 시장에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고요. 자세한 건, 금융시장의 자세한 건 전 잘 모릅니다. 금융 관련된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 과목들을 이제 수강하시면 되는데, 자산운용사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헤지펀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헤지펀드, 기본적으로 이제 헤지펀드는 이제 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소수의 자본을,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운용을 하는 회사들이고요.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즈는 뭐 제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그냥 뭐 매우 이제 대중적인 그런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헤지 펀드는 이제 소수의 뭐 조지 소로스라든가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서 이제 매우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는 그런 형태의 뭐 일종의 운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에quity 펀드라고 해서, 이거 여러분 최근에 얼마 전에 사모펀드죠, 사모펀드. 사모펀드도 기본적으로 그 뭐 누구나 이렇게 다 펀드를 모으는 게 아니고요. 주로 이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돈이 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프라이빗 에quity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모펀드가 아니죠. 왜 G라고 썼죠, 제가? 사모펀드. 그 기본적으로 뭐 상장되지 않은 주식들을 거래하고요. 그 내부 정보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렇게 끼리끼리 뭐 암암리라고 하면 또 되게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회사들 주식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매입한다든가 혹은 이제 회사를 아예 그냥 사버린다든가 통째로 뭐 헤지 펀드나 프라이빗 에코리 펀드나 거의 비슷하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뭐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투자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 조금 구분하는 것 같아요. 뭐 둘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헤지 펀드도 그렇고요. 뭐 프라이빗 에코리 펀드도 그렇고 어떤 회사가 크게 좀 부실을 한 상태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그 회사를 사는 거죠. 그 회사를 이제 주식을 다 인수해서 또 다른 회사와 M&A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쭉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제 구조조정을 끝낸 다음에 뭐 회사의 어떤 업종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있으면 합병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회사를 다른 펀드에 이제 판매하는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헤지 펀드와 프라이빗 이퀄리티 펀드가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죠? 벤처 캐피탈 펀드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뭐 구글 같은 거 처음에 지금 같은 회사는 아니었었잖아요. 한 20년쯤 전에 구글 같은 회사에 이제 미래 비전을 보고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뭐 대부분 다 손실을 보고 대부분 큰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섀도우 뱅킹 시스템은 이건 뭐 그림자 은행이라고 그림자 금융이라고 우리 번역을 하는데요. 그림자 금융이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리먼 브라더스, 리먼이라고 하죠. 리먼 브라더스의 그 리먼이 바로 섀도우 뱅킹 시스템인데 섀도우 뱅킹 시스템에 속해 있는 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에셋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탁받은 자산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주식을 매입하거나 이제 뭐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자산 운용을 합니다. 위탁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것이죠. 그 리만 브라더스 같은 이제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뭐 IB도 비슷하게 우리가 불러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해서 IB 같은 그런 금융기관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돈을 다른 곳에서 빌려옵니다. 주로 이제 대규모 펀드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 중에 어떤 금융기관들이 있냐면요. 뭐 은행 당연히 이제 대규모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험사들이 돈이 그렇게 많잖아요. 보험사들이 돈이 매우 많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죠. 그 다음에 이건 여담인데요. 상조회사 광고 많이 하잖아요. 상조회사. 상조회사가 왜 그렇게 상조 회원들의 가입을 늘리려고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상조회사 같은 경우에 가입자를 늘리면 매달 캐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험사와 같은 이런 엄청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상조회사에 뛰어들어서 이제 상조회사 부실도 막 나오고 부실 운영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뭐 배임이라든가 횡령의 문제가 이제 이슈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엄청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여하튼 이제 보험회사 엄청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주겠죠. 물론 이제 비교적 높은 어떤 수익률을 약속을 하고 리만 브라더스 같은 섀도우 뱅킹에서 IB들이 돈을 빌려옵니다. 이제 그 빌려온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혹은 실제로 이 리만 브라더스도 그렇고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이런 곳에서 금융 상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데다 판매하는 거예요. 자산운용사, 에셋 매니지먼트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거죠. 그럼 판매해서 또 돈을 벌죠. 돈을 벌고 이제 보험사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여기다 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린 돈의 이자를 리만 브라더스가 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사실 리만 브라더스는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금융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큰 문제가 됐던 것이죠.